선생님께서는 그 농사 끝나면 예. 바로 정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두시나요? 작년에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봄에 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하셨죠? 예, 너무 힘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농사 끝나면은 저희 여기 추위도 빨리 와요.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아마 기본적인 정리는 다 끝내놔야 되지 않나. 뽑는 거 뽑고서 이제 여기 이제 뽑고 정리할, 예, 뽑아가지고 이제 비닐까지는 걷어놔야 되지 않나. 비닐까지는 치고. 예, 예, 그렇게 씌워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볏짚 갖다가 좀 이제 놓아놓고 네네. 가능하면 그 전에 이제 뭐 추위가 늦게 온다 그러면은 이 비닐 걷은 상태에서 볏짚 갖다가 넣을 거거든요. 네네. 넣고서 저는 삽으로 날아가니까는 네네. 바람에 슬슬 덮어놓으면은 아무래도 봄에 넣는 것보단 더 낫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저희 밑거름 세트를 안 쓰시는 경우에는 예, 뭐 가축포테비 많이 쓰실 테니까. 예, 가축 부채빈 저는 사실 가축포테비를 지금 가을에 뿌려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봄에 부숙이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봄에 뿌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예, 보통도 그렇게 한다 그러죠. 잘하시는 분들. 되도록이면은 고추 예. 재배가 끝나면 사실 예. 이제 정식 이제 밥 만들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고추 수확하신 다음에 예, 뭐 떨어진 잎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다 주워서 쓸어내요. 쓸어내서 토양에 들어가게 하시나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여기가 고추 심었던 데 모른다고 느낌으로 다 쓸어요. 기본이 그래요. 최대한 제거. 예, 제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떤 분들은 고추가 내년에도 먹으라고 고추를 뭐 잎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 나무 때도 예. 좀 파쇄해서 예. 토양에 환원시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물론 이제 그게 영양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랫동안 오래 농사 지으면서 생긴 이런 병원균들이나 해충들이 토양에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러니까 병이나 충이나 대부분이 이제 뿌리 바이러스를 빼놓고 보통 흰비단병이나 뭐 역병이나 이거 다 뿌리가 얘네들이 살아가는 근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충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자르지도 않아요. 다 뽑습니다. 짜르죠. 뽑아버리세요. 뽑아버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정리하는데 봄에 밥 만들 때가 혹시 어쩌다 바쁘다 보면은 뭐 이런 건 고추대 같은 자 정리를 할 수 있더라도 고추는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봄에 그다 비자로 씁니다. 쓸어가서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잔존물은 안 남긴다. 잔존물을 안 남기기. 고추 잔존물은 안 남긴다. 네, 방금 고추 재배 고수이신 38선 농원 농가분과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년도 농사에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고추를 빨리 제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도 고추 정식을 위해서 퇴비나 석회를 땅이 얼기 전에 미리 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땅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땅심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땅심이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은 토양 산도를 적정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토양 산도가 맞지 않으면 양분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시면 토양 산도가 7에서 6까지만 떨어져도 비료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질소는 89% 수준으로 여전히 흡수가 잘 되지만 인산의 경우 52%로 떨어져서 이용률이 매우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토양 산도가 어느 정도는 낮아도 질소는 잘 흡수되어서 이제 눈으로 볼 때 생육은 잘 되지만 인산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뿌리도 약해지고 꽃과 열매도 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심이 좋으려면 유용미생물이 풍부해야 하는데 토양 산도가 적정 수치가 되어야 유용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은 토양 입자가 단립화가 되어 물 빠짐도 안 좋고 통기성도 좋지 않아 토양이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양의 입단화로 그리고 구조적 개량을 위해서라도 토양 산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도가 제대로 개량되지 못하면 각종 병 발생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유기물의 공급인데요. 유기물은 유기물 자체로도 각종 영양성분을 공급하면서 각종 양분을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물 빠짐이 좋으면서 동시에 보습력을 올려주는 등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개량과 토양에 존재하는 각종 미생물의 번식을 위한 토양의 생물성 개량 그리고 토양의 정화까지 우리가 말하는 땅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유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땅심 있는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토양 산도 조절과
유기물 공급을 위해서 대부분 석회질 비료와 퇴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밭을 만들 때 정식하기 한 달, 두 달 전에 석회질 비료 그리고 퇴비를 살포하는데 아무래도 이때 뿌리는 것보다는 땅이 얼기 전까지 올해 미리 뿌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해마다 농사가 잘 안 되고 토양을 건조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고추에 칼슘 결핍 발생이 많았다면 토양 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석회질 비료 살포를 신경 쓰지 않으신 농가분은 더욱 그러할 텐데요. 그래서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여 토양 산도를 적정치로 올려놔야 하는데 문제는 정식 1, 2개월 전 석회질 비료 살포로는 토양 산도를 적정치만큼 충분히 올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석회질 비료를 살포한다고 이제 바로 토양 산도가 올라가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토양 산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산도까지 올리는데 토양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즉 토양 산도 조절을 위해 최대한 미리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내년 봄에 뿌리기보다는 올해 미리 살포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퇴비의 경우 양분의 공급적 측면에서 볼 때 봄에 뿌려주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완전 부숙이 이루어진 퇴비의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퇴비를 살포하고 6개월 정도 지나야 양분 용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보다 퇴비 사용 중 다른 큰 문제가 있죠. 정식하고 생기는 생육 불량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알고 보면 대부분 미부숙 퇴비로 인한 가스 피해입니다. 그리고 미부숙 퇴비에 의하여 뿌리가 손상되면서 역병, 청고병의 발생 확률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해충 발생도 증가하게 되고요. 제가 얼마 전 기농한 지 5년 정도 된 농가분하고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매년 관행대로 주변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가스 피해로 정식 후 매번 고생을 하시다가 올해는 아예 퇴비를 생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동네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올해는 긴 장마, 태풍 등으로 농사 짓기가 아주 어려운 해였는데도 기농 후 가장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유기물 공급은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이 제대로 되지 않은 퇴비는 안 넣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기물의 공급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퇴비를 생략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부숙이 잘 된 퇴비를 구비하셔서 넣어주시고요. 그래도 미부숙 퇴비가 염려된다면 역시 내년 봄에 살포하는 것보다는 올해 땅이 얼기 전 미리 살포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지난 영상들을 보셨습니다. 보통 이론적으로 석회와 퇴비는 2주 간격을 가지고 살포해야 하지만 땅이 얼기 전 지금은 한 번에 살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퇴비의 경우 지금 뿌려놓아도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부숙이 덜 된 퇴비는 지금 살포하시면 내년 정시까지 부숙이 이루어지고 뭐 딱 좋겠지만 이제 미부숙 정도가 심한 토양 그리고 염분이 높은 음식물 퇴비, 톱밥 함량이 너무 높은 퇴비 등은 지금 뿌리셔도 내년 정식기에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농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 번 잘못 뿌린 퇴비는 몇 년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토양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실행하시는 것도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실 수가 있죠. 이제 다른 농사로 바쁘시거나 트랙터 문제,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내년 봄에 땅이 녹으면 밭 만들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먼저 고추밭 정리만이라도 지금 하시고 내년 봄에 밭을 만드실 때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고 밭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면 많은 농가분들이 고추 종자 선택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종자를 잘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건강을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